대영제국의 최전성기를 군림했던 빅토리아 여왕에게는 9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첫째인 빅토리아는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만든 적이 있었는데요. 시집살이로 꽤나 마음고생을 했던 공주죠. 빅토리아가 시집을 간 후 장녀의 빈자리를 셋째인 앨리스가 대신했는데 사실 앨리스는 빅토리아 여왕의 정신적 버팀목이자 비공식 비서이기도 했습니다. 앨리스는 대영제국의 공주였지만 어린 시절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과 앨버트 공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삶을 이상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앨리스를 비롯한 다른 형제자매들은 어린 시절 평범한 옷을 입고 난방이 잘 되지 않는 단출한 침실에서 지내며 서민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평범한 듯 평범하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1858년 언니 빅토리아가 결혼하면서 앨리스는 어쩌다 보니 장녀 역할을 맡게 됩니다. 외할머니인 켄트 공작 부인이 병들자 할머니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병간호를 했고 켄트 공작 부인의 죽음 이후 상심에 빠진 빅토리아 여왕을 옆에서 달래는 등 여왕이 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특히 아버지 앨버트 공이 세상을 떠나면서 빅토리아 여왕의 감정적 의존은 더욱 심해졌는데요. 앨리스는 사실상 여왕의 비서로 활동하며 6개월 동안 엄마를 대신해 국정의 중심에 섰습니다. 모든 공식 문서와 보고서는 여왕에게 전달되기 전 반드시 앨리스를 거쳐야 했죠. 왜냐하면 이 시기 동안 여왕은 남편을 잃은 슬픔의 방에 틀어박혀 은둔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앨리스가 홍기가 차면서 빅토리아 여왕은 본격적으로 사윗감 찾기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여왕은 자녀들이 연애 결혼을 하기를 바란다고 했지만 그 말이 꼭 평민이나 영국인과의 결혼을 허락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여왕 입장에서는 자녀가 영국 내 귀족과 결혼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았고 동시에 유럽 왕가들과의 외교적 동맹 기회를 잃게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여왕의 자식들 대부분이 외국 왕족과 결혼했고 그 결과 빅토리아 여왕의 혈통은 유럽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빅토리아 여왕을 유럽의 할머니라고 부르게 되었죠. 어찌됐건 언니 빅토리아 공주의 추천으로 독일의 작은 공국인 헤센의 루이 공이 앨리스의 신랑감으로 낙점됩니다. 앨리스가 헤센의 루이 공과 약혼한 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앨리스는 행복한 결혼식을 꿈꿨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6개월 뒤 치러진 결혼식의 분위기는 완전 처참했습니다. 여왕은 아들들의 부축을 받으며 결혼식에 입장했고 앨리스의 형제들은 예식 내내 울기만 했다고 합니다. 여왕은 맏딸 빅토리아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결혼식이라기보단 장례식에 가까웠다 라고 말이죠. 결혼 후에도 앨리스는 엄마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왕이 신혼부부를 방문했을 때 앨리스는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으려 애썼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의 다정한 신혼 모습을 본 여왕은 질투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앨리스는 여왕을 사랑했지만 점점 엄마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특히 앨리스에게 아이가 생기면서 이 모녀의 관계는 점점 더 어려워졌죠. 앨리스가 둘째를 출산했을 때 직접 모유 수유를 하고 싶어 했지만 여왕은 이에 대해 크게 불쾌해했다고 합니다. 여왕은 왕실 여성은 아기를 직접 돌보지 않아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여왕은 결혼 후 행복해 보이는 딸이 점점 자신을 찾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사실 앨리스가 결혼 후 다름슈타트에서 보낸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남편과 엄마와의 갈등이 겹치면서 앨리스의 삶은 점점 더 고단해졌죠. 앨리스가 아들 프리드리히를 잃었을 때 엄마에게 아들을 잃은 슬픔을 담은 편지를 보냈는데요. 이때 여왕은 왜 러시아 편만 드냐며 딸을 꾸짖는 냉정한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시 빅토리아 여왕의 아들 알프레드는 러시아 황제의 딸 마리 알렉산드로브나 대공녀와 약혼했는데요. 빅토리아 여왕은 결혼 전 예비 며느리감 검증을 위해 대공녀가 영국으로 오길 바랬지만 황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그 중간 지점인 독일에서 만나는 방안을 제시했죠. 하지만 여왕은 이것을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감히 대영제국의 여왕을 오라가라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그리고 이 제안을 지지했던 앨리스를 편지로 나무란 것이죠. 사실 여왕은 앨리스 이전에도 맏딸인 빅토리아에게 똑같은 상처를 준 적이 있었습니다. 빅토리아가 아들 지기스문트를 잃었을 때도 여왕은 남편을 잃은 상실감 때문에 딸의 슬픔을 외면했습니다. 본인의 손자가 죽었는데도 말이죠. 앨리스는 어려서부터 감수성이 예민하고 타인의 고통을 공감할 줄 아는 성격이었습니다. 특히 앨리스는 간호 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는데요. 1866년 헤센 대공국이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에 휘말리자 다름슈타트에는 부상병이 넘쳐났습니다. 당시 임신 중이던 앨리스는 직접 야전병원을 관리하며 부상자들의 간호에 헌신했죠. 이 시기 앨리스는 간호의 상징이었던 플로렌스 나이팅게일과 친분을 쌓으며 직접 여러 조언을 받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남편 루이가 대공위에 오르면서 앨리스는 헤센 대공비가 되었지만 늘어난 책무와 공적 의무는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이때 앨리스는 과로에 시달렸다고 하죠.
게다가 루이의 숙모 마틸데 캐롤라인 대공비에게 무례하게 굴었다는 루머가 돌면서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던 중 1878년 11월 헤센 대공가에 디프테리아가 퍼지며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즘은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지만 과거엔 치명률이 매우 높았던 감염병이었죠. 딸 엘리자베트를 제외한 아이들과 남편이 차례로 병에 감염되었고 결국 막내 마리아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앨리스는 처음 몇 주 동안 마리아의 죽음을 다른 아이들에게 숨겼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아들 에른스트에게 막내의 죽음을 알릴 수밖에 없었죠. 에른스트는 슬픔에 울부짖었고 이때 앨리스는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고 합니다. 감염 위험 때문에 아이들과 접촉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원칙을 깬 것이죠. 그 후 며칠 동안 앨리스는 감염되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언니 빅토리아를 만나 웃으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죠. 하지만 12월 14일 토요일, 아버지 엘버트 공이 세상을 떠난 지 17년째 되는 날 새벽, 앨리스는 디프테리아에 걸려 심하게 시달리다 쓰러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단 한마디, 사랑하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혼수 상태에 빠진 그녀는 그날 아침 숨을 거두었습니다. 앨리스는 빅토리아 여왕의 9자녀 중 가장 먼저 세상을 떠난 딸이었습니다. 여왕은 그런 딸보다 20년을 더 살아야 했죠. 여왕이 맏딸 빅토리아 공주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앨리스는 자기희생적이고 의무에 헌신하며 두려움이 없는 아이였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